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던 곧 엄마가 될 올리비아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느꼈던 점들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모든 분들께 한국을 꼭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유는 아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한국과 연이 닿은 건 제 남편 덕분이었어요. 제 남편은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으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이죠. 전 그와 처음 연애를 했는데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사회를 바라보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늘 우직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갈대처럼 늘 흔들리는 절 단단하게 잡아주었죠. 그러던 그가 주한미군으로 처음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으니까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특히 미군이면 미국과 미국 영토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필 그 당시에 저는 막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계속해서 가야 했었기 때문에 남편만 홀로 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 한국에 배치받았을 때 불평불만을 했죠. 그러나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막상 한국에 간 이후로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매번 제게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여기 와서 미군으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며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그렇게 금방 적응한 거야? 그런데 남편이 역시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 맛을 봤을 때 미국과 너무 달라서 처음엔 별로였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 점점 먹다 보니 사실은 남편을 놀라게 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한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었어요. 남편이 매번 한식당에 가서 먹은 사진들을 보내주었었거든요. 미국과 다르게 건강한 식단인 것 같아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당신은 너무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야 해. 그러면 식습관이 저절로 고쳐질걸. 그는 때론 그렇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 생활은 어떠냐고 물으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미국 자체에서 워낙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외식해도 미국보다 훨씬 싼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이 군인으로 받는 급여로 원하는 걸 모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죠. 멀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저로서는 남편이 너무나 걱정됐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극찬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기차가 있어도 멀리 가야 하잖아.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야 하지. 하지만 한국은 그냥 걷거나 버스를 10분 정도 타면 기차역이고 바로 어디든 떠날 수 있어. 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인상적이었고 깜짝 놀랐던 부분 중 하나야.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면서 입을 쩍 벌렸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후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기도 했고요. 게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초기 증상을 갖고 있었죠. 하루는 남편과 심하게 다툰 날 제가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으니 새로 오해도 생기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 제가 한국에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었죠. 물론 홀몸도 아니고 힘들겠지만 차라리 한국에 오면 내가 더 잘 챙겨질 수 있어. 몇 주라도 한국에서 얼굴 보고 쉬다가
다시 미국에 가는 게 우리 관계에 더 좋을 것 같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 몸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고 출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배만 볼록하게 살짝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행이 힘들진 않았죠. 그런데 배가 나와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배려해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국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들의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올려두었던 짐의 자리를 기억해 준 승무원이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짐을 말하지 않아도 꺼내 내려주더라고요. 비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다가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주고 언제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부르라며 상냥하게 다가와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국 땅을 밟은 후 며칠이 지났을 때쯤 남편이 이 부분을 왜 말해주지 않았나 섭섭할 정도로 놀랐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24시간 시스템이었죠. 처음 왔을 때 많은 편의점이나 노래방을 봤는데 많은 가게들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고 있었어요.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제가 살던 곳에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가면 한국의 24시간 문화를 정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밤에 정말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택가 한가운데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녁 10이나 11화 이후로 쥐 죽은 듯 조용하고 문 연 가게가 없죠. 그나마 있는 게 프랜차이즈 정도인데 맥도날드도 새벽에는 문을 닫습니다. 물론 한국도 지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맥도날드가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햄버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 와서 가끔 야식이 먹고 싶었던 날에는 맥도날드로 버텼던 것 같네요. 미국에 있을 땐 미리 사두었다가 자기 전에 먹기도 했는데 한국에선 그렇게 차갑게 식은 햄버거를 먹을 필요가 없었죠. 밤 12아이든 새벽 1아이든 먹고 싶으면 슬리퍼를 질질 끌고 집 근처 맥도날드에 나가면 환하게 문 열린 맥도날드가 24시간절 반겨주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이 그렇게 극찬했던 한국의 지하철을 타게 됐었습니다. 그때 전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한 여성이 절 향해 손짓하더니 저곳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의 손끝엔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는 좌석이 있었죠. 무슨 의미지? 처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자 그곳엔 임신부를 뜻하는 표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좌석은 임산부 전용 배려 좌석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좌석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에요. 알아보니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배려심이 깊은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몸이 정말 무겁고 힘들거든요. 한 아이가 몸 안에 생기는 것이니 갑작스러운 무게 증가로 인해 무릎과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심하면 허리 디스크까지 올 정도예요.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배려석을 보면 한국은 미래를 지켜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간 곳은 한국의 대형 마트였어요. 한식을 먹은 순간 너무 맛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냉동식품으로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마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곧바로 대형 마트로 향했죠. 물론 몸이 무거워 힘들긴 했지만 한국 마트는 신세계였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담아버렸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트에 있는 카트가 아니라 장바구니를 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전 마트 구석에 있던 카트를 보지 못하고 입구에 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많이 담아버리는 바람에 장바구니가 넘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필 그때 누군가와 실수로 부딪히면서 장바구니가 그만 쏟아져 버리고 말았고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았던 많은 것들이 바닥에 보기 좋게 널브러져 버렸죠. 정적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전 바닥에 살짝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무척 난감하고 끔찍했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의 카트를 냅두고
제가 쏟은 물건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누구는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며 카트를 끌고 왔죠. 사람들은 또 익숙한 물건들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었고 여러 시절 부축해 일으켜 주었어요. 배는 괜찮아요?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은 괜찮았어요. 그러자 다행이라며 불편하면 직원을 부르라고 하고 다들 떠나더군요. 저는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이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무척 민망하고 난감했던 상황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이 너무 신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순식간에 절 도와주고 그들의 갈 길을 갔습니다. 매우 흥분했던 나머지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지 않아? 뉴스에 제보까지 하고 싶을 정도야.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신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 남일의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전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와 음식은 달라 힘들 수 있어도 적응만 한다면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살기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의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직업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만큼은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한국 덕분에 임신 후 겪게 된 우울증 역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은 정말 눈을 감기 전까지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잠시 지낸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저는 계획을 바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이 병원이나 배려심 때문에 저와 아이에게도 훨씬 좋을 것만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임신부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사실 임신이라는 게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힘들겠거니 하며 막연히 넘겨 짚었다가는 오히려 임신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임신부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힘든 자신을 위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것만으로도 쉽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위험한 순간에 받았던 도움에도 많은 임신부들은 감동했습니다. 노약 자석을 양보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행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훈훈한 행동인데요. 그렇기에 이 미국인 여성도 한국인들의 다정한 손길 덕분에 마음속 깊이 감동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임신부들에게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는 훌륭한 산부인과의 시스템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한국을 가까이서 바라보면 시스템을 능가하는 따뜻한 한국인들이 있어 더욱 임신부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국인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한 미국인 임신부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